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또 대폭락장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가 하락을 해가지고 어제만 해도 제가 25,000달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1,000달러까지 떨어진 상태고 또 한때는 21,000달러까지도 무너져서 이제는 20,000달러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어제는 1300달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해서 이제 1000달러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직면을 했고 XRP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나마 비트하고 이더보다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어서 현재 마이너스 11%가 빠져서 지금은 0.29달러로 0.3달러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피바다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4시간 봉이거든요. 13일 1시 이후로 이 4시간 봉이 단 하나의 양봉도 없이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1,300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때는 21,000달러도 무너져서 2800달러 선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떨어진다면 이 20,000달러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엄청난 공포장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 공포 탐욕 지수 역시 이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포인트의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장이 지난달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6%의 대폭락이 또 나왔고 다우존스 역시 마이너스 2.7%의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2,500포인트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 2,470포인트를 보이면서 꽤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를 자세하게 보시면 글로벌 증시 검은 월요일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블랙 먼데이를 회상케 하는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급락을 해서 4% 안팎의 폭락이 나왔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아래를 보면 이렇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이런 그래프까지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 하루 만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7.1%,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8%,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7.2%,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마이너스 4.3%,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4.2%의 이런 기술주들이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어제 금리 인상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이제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에서는 이번 주에 FOMC에서 0.75% 금리 인상 또 어쩌면은 1%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기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100bp 인상도 완전 사소한 위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100bp까지 할 가능성은 좀 이렇게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50bp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50bp보다는 75bp에 또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최근 며칠 사이에 잇따라 문제가 있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들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 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75bp의 금리 인상도 좀 높아졌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 FOM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열리는데 이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이 자산시장이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출렁일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 체크를 해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 또 하나는 이제 무지개 지표, 그리고 또 하나는 80% 폭락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린 이 룩 인투 비트코인 이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접속도 잘 안 되더니만 이게 업데이트도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무지개 차트도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만 해도 이 파란 색깔 200주 이동 평균선에 이 주봉이 맞닿아 있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한 3,000달러만 더 떨어지면 이 주봉에 맞닿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적으로 봤을 때 요때가 이제 코로나의 공포로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를 했었을 상황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도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에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무지개 레인보우 가격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어제만 해도 이 초록 색깔 부분에 이 축적의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바이 영역까지 내려왔고, 거의 빅 세일 기간 이 초입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파란색 영역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렇게 빅 세일 기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지개 이 레인보우 가격 차트로 본다면 더 하락을 해서 이 빅 세일 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어제 말씀드린 이 룩인트 비트코인 그 사이트가 아니고 이 블록체인 센터.net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사이트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현재 이제 시총 순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쭉 나오면서 1시간 대비해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돼 있고, 또 7일, 30일, 90일, 1년, 또 2년, 그 다음에 올타임 하이 해가지고 역대 최고점 대비 얼마의 가격 변동폭이 있는지를 이 코인들마다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68% 정도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6%가 하락을 했고, BNB,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9% 정도, 상대적으로 바이낸스 코인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마이너스 85%, 또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9%로 거의 9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도지가 마이너스 92%,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갈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91%로 역대 최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2년 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수익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2년 전 대비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8%가 상승을 한 상황이고, 또 이더리움은 378%, BNB 같은 경우는 무려 1150%가 지금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57%로 2년 전보다 상승분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소송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가격적인 변동폭을 볼 때 되게 괜찮은 사이트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200주 이동평균선, 레인보우 가격지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이제 80% 폭락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80% 폭락론을 본다면 어디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80%인 지점이 거의 한 13,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은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가격 지표는 지금 바이의 매입 영역까지는 왔지만 빅세일이라는 이 파이어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80% 폭락론에 비춰도 아직은 이 80%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80% 폭락론까지 정말 간다면 13,000달러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빠진다면 이 무지개 가격 차트도 이 파이어 세일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 13,000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하락을 하는 것이고, 200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정말 이 80%까지 하락을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회복될까를 한번 과거에 비춰서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V자 반등은 코로나 때 나왔어요. 이때 코로나 때를 보시면
코로나 때를 보시면 21일이니까 거의 한 3주 동안에 60%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는 빠른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폭락하기 전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빠른 회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 이유는 미 연준에서 무제한 달러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양적 긴축으로 기존에 뿌려놨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으면서 금리까지 인상을 하는, 그러니까는 미 연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때와 같은 V자 반등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이런 종전 같은 큰 호재가 있거나 한다면 어느 정도의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나 또 드라마틱한 또 물가 하락이 힘든 만큼 V자 반등은 힘들고 좀 긴 시간을 두고선 U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U자 반등을 한 적이 언제 있을까 본다면 2018년을 보면 돼요. 2018년을 보시면 2018년 하반기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런 U자 모양의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회복을 한다면 이런 U자 모양의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볼게요. 2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에 52%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난 거니까 이때도 꽤 큰 하락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때부터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70일이니까 거의 한 두 달이 넘는 동안 54% 비트코인도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보다 더 긴 시간을 두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U자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를 한번 본다면 이때부터 한 요때까지, 요때 이제 좀 회복이 보였으니까 요때까지 이렇게 본다면 거의 한 14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140일이면은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이렇게 50%의 반토막이 나는 시절이 있었을 때 거의 한 5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U자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까를 본다면 2018년과 지금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2018년 이때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또 함께 이런 큰 하락, 폭락을 보이고 있어요. 또 많은 기관들이, 또 경제학자라든지 CFO의 기업인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회복 기간은 2018년도에는 5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나 셀시우스나 지금 얘네들의 청산 가격이 얼마다 하면서 다 각기 다른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2만 달러가 무너지면 청산을 할 거고, 또 어떤 거는 18,000달러가 무너지면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각기 이렇게 다른 정보들이 더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공포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청산이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큰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역사로 봤을 때 이 200주 이동 평균선에 닿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 영상에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을 보여드리면서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닿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정말 진짜 여기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또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정말 이 시장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긴 시간을 두고서는 현재 이 기간은 손실이 나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 암호화폐 내부적인 이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정말 이 역대급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더 암울한 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적이 아닌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포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V자 반등이 아닌 U자 반등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길게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